이번에는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객체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nput 함수는 키보드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함수입니다. 자, 일반 형식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put 함수는 키보드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함수인데, 이 input 함수가 실행이 되면 프로그램의 진행을 멈추고 데이터 입력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때 키보드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는 순간 input 함수의 값이 되면서 n 쪽에 있는 이 변수에 키보드로 입력한 값을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5_01.py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두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행은 name input 함수로 구성되어 있죠. 이 1행이 실행되면 먼저 input 함수가 실행이 되죠. 이 input 함수가 실행이 되면 키보드로 데이터가 입력될 것을 기다리게 되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합니다. 실행창에 이와 같이 데이터 입력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때 클릭을 해주고 키보드로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홍길동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치는 순간 키보드로 입력한 이 홍길동이라는 데이터가 input 함수의 값이 되고, 이 값은 n 쪽에 있는 name에 가서 저장이 되죠. 그리고 print 함수에 의해서 name의 값, 즉 홍길동이 출력이 된 겁니다. 이번에는 입력 메시지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input 함수가 실행되면 아무 표시도 없이 문자열의 입력을 기다리죠. 그러면 어떠한 데이터를 입력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이때 input 함수가 실행이 될 때 입력할 내용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표시하면 상당히 편할 거예요.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에는 이 일반 형식과 같이 input 함수의 in스로 안내할 메시지를 이렇게 기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메시지, 즉 입력할 내용이 무엇인지 안내할 문자열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5_02.py라는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은 두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행은 name input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죠. 만약에 이 메시지가 없다면 이 input 함수가 실행이 될 때 화면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요. 그죠? 근데 이와 같이 input 함수의 in스로 메시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input 다음의 괄호 속에 있는 이 문자열이 여기에 표시가 되죠. 이렇게 표시가 되고 데이터 입력을 기다리게 되죠. 이때 홍길동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치면 이 입력한 홍길동이 input 함수의 값이 되죠. 그리고 그 값을 name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죠. 그리고 이행에 의해서 안녕하세요 느낌표. 요 컴마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요? 요 SEP 다음에 있는 요 공문자열이 표시되죠. 그러니까 붙이란 얘기죠. 붙여서 name, 즉 홍길동을 출력하고, 이 컴마 자리는 어떻게 돼요? SEP 다음에 공문자열이니까 붙인 다음에 C 하고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느낌표 공백. 이 공백은 안녕하세요 다음에 있는 요 공백이죠. 요 공백입니다. 그리고 name을 출력하죠. name을 출력하고 C를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2개 이상의 문자열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개 이상의 문자열을 입력할 때에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선 메소드의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소드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미리 만들어 놓은 함수의 한 형태입니다. 결국은 함수죠. 함수인데 객체 뒤에 점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 일반 함수와 차이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같은 함수인데 혼자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객체와 연결해서 쓴다. 즉 객체점 함수명, 즉 메소드명의 형태로 사용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면 문자열 abc.isdigit이라는 요 메소드죠. 여기서 사용한 요것은 메소드죠. 그리고 문자열 서울코리아.split 이라는 이 함수가 있는데 앞에 어떤 객체가 오고 점으로 연결해서 함수가 쓰였죠.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메소드라고 한다. 그래서 어떻든 메소드의 정의는 이렇다. 설명을 드리고 스플릿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PLIT 메소드, 스플릿 메소드. 일반 형식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변수, 변수의 형태로 쭉 나열되어 있고 이꼴 기호 다음에 문자열점 스플릿이라는 메소드가 사용됐어요. 근데 메소드의 인수가 뭐예요? 컴마죠. 컴마. 그러면 이 문자열 안에 컴마가 있으면 그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문자열을 나누는 그러한 기능을 갖는 게 스플릿 메소드입니다. 만약에 문자열점 스플릿 인수가 하나의 공백이 사용됐다 하면 이 문자열 안에 공백이 있으면 그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문자열을 나누죠. 그러면 이 보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05_03.py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3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행을 살펴보면 A, B는 서울 코리아라는 문자열 다음에 점이 오고 스플릿이라는 메소드의 그 인수가 하나의 공백이 사용됐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점 N 쪽에 있는 이 문자열에 공백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라? 나눠라 하니까 서울과 코리아로 나누죠. 그리고 서울은 이퀄기호 N 쪽에 있는 A에 저장하고 코리아는 이퀄기호 N 쪽에 있는 B에 저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2행에 의해서 A의 값, 3행에 의해서 B의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서울 코리아가 이 스플릿 메소드에 의해서 이 하나의 공백으로 나눠졌죠. 그런 다음에 서울은 A에, 코리아는 B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했습니다. A는 서울, B는 코리아. 자, 이번에는 컴마로 구분해서 2개 이상의 문자열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반 형식 가지고 설명을 하면 변수, 변수들이 쭉 나열되고 이퀄 기호 다음에 인풋 함수 점 스플릿 메소드가 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메시지 내에 컴마가 있으면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나눈 다음에 그 나눠진 개수를 어떻게 해요? 왼쪽에 있는 변수들에 갖다 저장을 해라. 그런 얘기죠. 실제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504.py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3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행을 살펴보면 A, B 이퀄 인풋 함수가 오고 점 스플릿이라는 메소드가 왔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인풋 함수가 먼저 실행이 되면 화면에 A, B 이퀄 퀘션 마크라고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A, B 인풋문이 실행되면 A, B 이퀄 하고 표시가 되죠. 이때 SEOUL, KOREA 즉 서울 코리아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 키를 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 코리아가 바로 인풋 함수의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코리아를 컴마로 구분해서 A에는 서울을, B에는 코리아를 갖다 입력을 시킬 겁니다. 그렇죠. A에는 서울, B에는 코리아.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공백으로 구분해서 2개 이상의 문자열을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자, 변수, 변수는 인풋 함수 점 스플릿 함수가 왔죠.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인풋 함수에서 입력된 문자열을 뭐로 분리해라? 공백으로 분리하라 하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인풋 함수가 실행되면 키보드로 어떤 문자열을 입력해요. 그때 중간에 공백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이 공백으로 문자열을 나눠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보기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05_05.py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3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행은 a, b는 input 함수가 오고 .split 메소드가 왔죠. 함수라고 해도 돼요. split 함수가 왔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split 메소드의 인수가 하나의 공백이죠. 그러니까 input 함수로 입력한 내용을 하나의 공백으로 분리해서 하나는 A에 또 하나는 B에 이렇게 입력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코리아 한 칸 떼고 아메리카를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쳐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코리아 한 칸 떼고 아메리카가 결국은 이 인풋 함수의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리아 아메리카를 요 공백으로 나눈 다음에 코리아를 어디로 A로, 아메리카를 어디로 B로 저장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2, 3행에 의해서 A의 값과 B의 값을 출력하니까 A는 코리아, B는 아메리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정수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은 문자열이니까 그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해주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하는 함수는 인테저 함수입니다. int 함수입니다. 즉 이 int 함수는 int 다음의 괄호 안에 이 x의 값은 변수나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이나 또는 실수나 또는 수식 같은 것들이 올 수 있어요. 이 x의 값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x의 값이 만약에 3.14159이라는 실수가 오면 정수로 바꾸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수 이하는 잘라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값은 3이 될 겁니다. 그렇죠? 실제 보기 프로그램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5_06.py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1행은 프린트 함수의 인수로 인테저 함수가 사용이 됐어요. 인테저 함수의 인수로 4.56789가 사용이 됐어요. 정수로 바꿀 때에는 소수 이하를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4가 인테저 함수의 결과값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행은 인테저 함수의 인수로 -1234라는 문자열이 왔어요. 이러한 문자열이 왔을 때에는 문자열 내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 즉 -1234를 정수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행의 결과는 4가 되고 2행의 결과는 -1234가 됐습니다. 인테저 함수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정수로 변화할 때에는 반드시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처럼 4.56789 점도 가능하죠. 그리고 문자열일 경우 숫자만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하나의 정수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풋 함수를 사용해서 하나의 정수를 입력하려면 인풋 함수를 인테저 함수의 인수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변수 이퀄 인테저의 인수로 인풋 함수가 사용이 됐어요. 이 명령이 실행되면 제일 먼저 실행되는 것은 일단 인풋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인풋 함수가 실행이 되면 어떻게 돼요?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가 돼요. 그때 숫자를 입력을 하면 그 숫자를 이 인테저 함수가 정수로 바꾼 다음에 그 값을 변수에 저장을 해주죠. 그럼 실제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5_07.py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행은 i = 인테저 함수가 나오고 인테저 함수의 인수로 인풋 함수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인풋 함수가 실행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정수 이퀄 퀘스천 마크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입력창으로 커서를 이동한 다음에 정수를 입력하면 그 입력한 값을 이 인테저 함수에 의해서 정수로 변환하고 그리고 나서 그 값을 i에 저장하게 되죠. 그리고 2행에 의해서 i 값을 출력하게 되죠. 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꼴 퀘션 마크가 나타났죠. 이것은 인풋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정수 이꼴 퀘션 마크라는 메시지가 나타난 거죠. 이때 클릭하고 여기에 100하고 엔터키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럼 이 100은 문자열이에요. 결국은 100 양옆에 쿼테이션 마크가 붙은 거나 똑같은 그런 형태의 문자열이죠. 엔터키를 치는 순간 이 100이 인테저, 즉 정수로 변환한 후에 i에 저장하고 이행해서 i 값 100을 출력했어요. 요거는 연산을 할 수 없는 데이터고 요거는 연산이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이번에는 2개 이상의 정수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형식 가지고 설명을 드리죠. 변수 1, 변수 2 이퀄 맵 함수가 오고 그 인수로 인테저 컴마 인풋 함수 점 스플릿 함수가 왔어요. 맵 함수의 역할은 뭐냐? 맵 함수의 인수로 사용된 이 내용을 처리한 후에 그 결과를 차례대로 왼쪽에 있는 변수에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508.py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 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행은 a, b equal 맵 함수가 왔죠. 맵 함수의 기능을 간단히 설명하면 맵 함수의 인수로 여기 이것도 인테저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뒤에 함수가 왔죠. 이거로 처리한 결과를 차례대로 왼쪽의 변수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맵 함수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인테저 함수가 먼저 실행이 되겠죠. 이 인테저 함수가 실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a, b equal 퀘션 마크하고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그렇죠? 이때 클릭을 하고 150,0130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자열이죠. 150,0130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치는 순간 스플릿 함수의 인수, 즉 컴마에 의해서 둘로 나누죠. 어떻게 나눠요? 150 그리고 0130 이렇게 나누게 된 거예요. 그렇죠? 맵 함수의 역할은 뭐냐면 이 인수로 사용된 이 두 개의 함수를 실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왼쪽에 있는 변수에 저장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150이라는 문자열을 요 인테저 함수에 의해서 150으로 바꾸고 0130이라는 문자열을 이 인테저 함수에 의해서 30으로 바꾼 다음에 150은 A에 그리고 30은 B에 갖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의 값은 150, B는 30이 되죠. 그런 다음에 2행과 3행에 의해서 A 플러스 B 값 그리고 A 마이너스 B의 값을 추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150 플러스 30은 180이 될 것이고 150 마이너스 30은 120이 될 겁니다. 엔터키를 치겠습니다. 어때요? A 플러스 B는 180, A 마이너스 B는 122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다시 이 맵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맵 함수는 그 인수를 일단 처리한 다음에 처리된 결과를 어떻게 한다? 이퀄교 왼쪽에 있는 변수의 차례대로 기억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그 결과를 확인해보자. 이 프로그램은 p105_02.py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105_02.py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3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행은 아주 복잡하죠. a, b, c equal map 함수의 인수로 인테저 컴마 인풋 함수 점 스플릿 함수가 왔어요. 그렇죠? 이 프로그램을 만약에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풋 함수가 먼저 실행이 되면서 a, b, c equal 퀘션 마크가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때 클릭을 한 다음에 10,20,30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는 순간 스플릿 함수의 인수 콤마에 의해서 일단 10 그리고 20 그리고 30으로 이 콤마에 의해서 나누게 되죠. 그 결과 10이라는 문자열, 20이라는 문자열, 30이라는 문자열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앞에 있는 인테저 함수에 의해서 10이라는 문자열은 10,
20이라는 문자열은 20, 30이라는 문자열은 30으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 요 맵 함수에 의해서 10은 A에, 20은 B에, 30은 C에 갖다 기억을 시킨 다음에 A, B, C, 이퀄 A, B, C,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퀄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출력하게 되죠. 자, 엔터키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A의 값은 10, B의 값은 20, C의 값은 30이 되고 이행은 A, B, C의 값 10, 20, 30을 출력하고 3행은 이 세 개를 더한 값 60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실수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문자열을 실수로 변환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죠. 문자열을 실수로 변환할 때에는 플로트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플로트 함수는 인수로 x를 입력받아서 실수로 변환할 때 사용을 하지요. 일반 형식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 플로트 함수는 괄호 속에 사용된 인수, 즉 x죠. 인수,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이나 정수 형태의 숫자를 플로트형, 즉 실수형으로 바꿀 때 플로트 함수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5_09.py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두 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 줄 모두 프린트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행을 살펴보죠. 프린트 함수의 인수가 플로트 함수인데 이 플로트 함수의 인수는 456,789라는 정수가 사용됐죠. 이 정수를 플로트 함수가 실수로 바꿔서 456,789.0이라는 값으로 변환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 함수에서 그 값을 출력하게 되죠. 이행의 프린트 함수 역시 플로트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트 함수의 인수는 마이너스 3.141592라는 문자열이 사용됐죠. 이 문자열은 플로트 함수에 의해서 마이너스 3.141592라는 실수로 바꿔서 프린트 함수에 의해서 그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일행은 456,789.0 그리고 이행은 마이너스 3.141592라는 실수로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의 실수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풋 함수로 하나의 실수를 입력하려면 인풋 함수를 플로트 함수의 인수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일반 형식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변수 이퀄 플로트 함수의 인수로 인풋 함수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풋 함수가 실행이 되면 메시지를 표시하고 그리고 키보드로 데이터 입력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때 정수 형태의 숫자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문자열을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치는 순간 그 입력한 데이터는 인풋 함수의 값이 되죠. 그 값을 플로트 함수에 의해서 실수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 변환시킨 값을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05_10.py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두 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행은 f 이퀄 플로트 함수가 사용이 됐죠. 그리고 플로트 함수의 인수로 인풋 함수가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이 인풋 함수가 실행이 되면 실수 이퀄 퀘션 마크가 출력이 될 겁니다. 이때 키보드로 정수 형태의 숫자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문자열을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치면 그 값이 인풋 함수의 값이 되죠. 그리고 플로트 함수에 의해서 실수로 바꾼 다음에 F에 저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행에 의해서 F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이퀄 퀘션 마크가 나타나죠. 이때 123.456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123.456은 문자열이죠. 이 문자열이 인풋 함수의 값이 되죠. 이 인풋 함수의 값인 123.456이라는 문자열을 플로트 함수가 실수로 바꾼 다음에 F에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행에 의해서 F값 123.456을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위에 있는 123.456은 문자열이지만 밑에 있는 123.456은 실수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2개 이상의 실수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반 형식은 여러분들이 이미 2개의 정수를 입력할 때 사용한 일반 형식과 같은데 int라는 함수를 float라는 함수로 바꾼 형태일 뿐입니다. 그러면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map 함수가 왔죠. 그리고 map 함수의 인수는 float, input 함수 .split 메소드가 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input 함수로 데이터를 입력받은 다음에 split 메소드의 요 인수, 즉 공백에 의해서 입력한 문자열을 2개로 나눈 다음에 그 2개의 데이터를 플로트형, 즉 실수형으로 바꾸고 이 map 함수에 의해서 차례대로 변수 1과 변수 2로 저장하는 형태의 일반 형식이죠. 그러면 보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05_11.py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3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행을 살펴보면 일행은 a, b equal map 함수가 오고 그 인수로 float 함수, input 함수 .split 메소드가 왔습니다. 먼저 input 함수가 실행이 되면 a, b equal question 마크가 나타날 겁니다. 실행을 한번 먼저 해보죠. 그러면 a, b equal question 마크가 나타났죠. input 함수가 실행이 된 거죠. 이때 키보드로 15.5, 2.25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 키를 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문자열이죠. 그러니까 15.5, 2.25를 요 컴마에서, 즉 스플리트 함수의 인수인 이 컴마에 의해서 15.5라는 문자열과 2.25라는 문자열로 나누게 되죠. 그리고 이 플롯 함수에 의해서 15.5라는 문자열을 15.5라는 실수형으로 바꾸고 2.25라는 문자열을 2.25라는 실수로 바꾸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를 map 함수에 의해서 15.5는 A에 2.25는 B에 갖다 저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2행과 3행에 의해서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자, 엔터키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A 플러스 B는 17.75, A 마이너스 B는 13.25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